어제 인도받은 모델 S 7호D죠 7호D를 지금 타고 화천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좀 저한테는 차를 출고받고 난 다음에 첫 신고식 같은 그런 코스인데, 여기가 굉장히 와인딩 코스도 많고 그리고 풍경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차를 출고를 하고 부모님한테 다녀오는 식으로 이제 매번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간 차를 한 20번 이상 바꿔서 다양한 기종으로 와봤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얘기하시죠. 이제 그만 차를 바꾸고 장가를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오토바이로도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 같은 길을 갈 때마다 차를 되게 비교하기가 좋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완전 네, 지금 밀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모델 S 7호D를 한 400, 500km를 탄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도 지금 그 활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아직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소카 테슬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돼야 이제 앱 아이디 비번이랑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를 오토파일럿을 극한 테스트를 하는 곳이기도 해요. 오토파일럿이 지금 이런 곳을 잘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성능을 잘 낼 수 있는지 두 손을 꽉 잡고 이제 오토파일럿 테스트를 하곤 합니다. 90D와 7호D 그리고 100D 이렇게 타면서 느껴본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EPA 기준이 뭐냐? 이제 유럽 기준에 의한 연비 기준인데 조금 높습니다. 평지에서 장애물 없이 달릴 때 그런 기준인 것 같고요. 90D 같은 경우에 EPA 기준으로 560km가 이제 보통 신차 기준에서 열화가 전혀 없을 때 달릴 수 있는 거리고, 이제 75D 같은 경우에 충전을 해보니까 98%에서 471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 48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80km 차이죠. 작다고 볼 수도 없고 너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차이예요. 저 키로수를 믿으면 사실은 안 되고, 근데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으로 가면은 사실 EPA 기준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보다 하이퍼마일링까지 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일단 그렇게 해서 480km를 만약 최대를 놓고 본다면, 제가 지금 열화된 모델 X나 아니면 평상시에 그 충전을 하고 다니는 게 500km 기준이에요. 100% 기준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집에 왔는데, 집에 오고도 좀 어느 정도 탄력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도 마포구청까지 돌아가는데 31%가 남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 90D랑 그렇게까지 체감이 크진 않아요. 물론 100D랑은 체감이 좀 나긴 하겠지만 모델 3가 딱 이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뭐 별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품 사이사이가 이제 맞물려 있는 단차 부분, 이런 부분이 떨리면서 나는 잡소리가 살짝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타면서 잡아야 되는데, 오디오 작업하면서 잡아달라고 하면 대부분 잡힐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테슬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부모님 댁에 정말 자주 오게 됐다는 것. 75D에 대한 느낌은 나쁘지 않다예요. 그리고 저 90D보다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가지고, 사실 기본 오디오도 이건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는 나더라고요. 어제 좀 볼륨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만 좀 잡아줘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미드우퍼나 트위터만 좀 교체를 해도 훨씬 더 좋은 오디오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제조나 단차는 이전의 모델 S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에 대한 변화를 테슬라에선 정말 가끔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차라리 라인업을 늘리면 늘렸지, 부분적인 디테일업을 좀 하거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개선하는 거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모양만 바꾸고 똑같은 차는 저도 바라지 않고요. 오히려 모양이 비슷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빨리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오토파일럿 없이 타는 테슬라. 지금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가슴에 거치를 하고 지금 앵글도 못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 없이 테슬라를 탄다는 거는 그야말로 차의 성능이랑 가속 성능 뭐 이런 걸로만 놓고 차를 타게 되는데, 그냥 EV로서 보게 되겠네요. 일단 뭘 아무것도 못하겠고 좀 생각이 반 이상 이제 운전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여유가 많이 없어지긴 해요. 드라이브를 하던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나 일을 하는 편인데, 정책기를 어제 잠깐 만났었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운전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운전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배기음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리액션을 차가 좀 해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심심한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야가 진짜 좁아지네요. 시야가 진짜 앞에 그냥 도로에만 집중이 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옛날에
저랑 친한 친구가 이 길을 100번도 넘게 지나다니면서 저거를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볼 수밖에 없어요. 난 운전을 해야 되니까. 테슬라 타면서 이제 손발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람이 딴짓을 하게 되는데, 그 딴짓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2019년식입니다 제게 지금 2017년식이고 그냥 간단하게 2년 차이가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성능에 뭐 모양도 거의 사실 똑같고, 그건 좀 너무하긴 했지만 서울시내 교통사고가 하루에 40몇 건이 나고 사망자가 0명이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레벨 4까지 좀 가서 모든 메이커가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빈도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처음엔 뭐 접촉사고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사상사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 FSD 칩이 바뀌는데 한 10배 빠른 칩으로 바뀐대요. 뭐 4배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발전되는 하드웨어적인 오토파일럿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대치가 지금 엄청 높아요. 이번 지금 차량도 센트리 모드, 감시 모드도 들어와서 지금 사실 블랙박스도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8개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사면이라고 치죠. 사면에 대한 그런 촬영 정보가 모두 다 담깁니다. 센트리를 하면 그럼 여기에 이제 USB 포트에 USB를 끼면 거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테슬라 캠이라고 하는 폴더에 사면이 이제 CCTV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롯데타워에 도착했고요. 20%에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90%까지 충전을 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오늘 뭐 할 일을 하겠습니다. 7호D지만 저는 사실 불편함은 잘 못 느꼈고요. 뭐 충전을 한 번 더 한다라는 생각을 그냥 맘 편하게 갖고 다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집 충전기나 사무실 충전기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장거리를 아주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제 생각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루 동안 타본 쏘카 테슬라 400km. 생각보다 깨끗하진 않구나. 예, 결국은 뒤에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주차장 만들면서 집에 그 세차 환경을 조금 구성을 할 거예요. 어차피 물도 다 나오고 에어 컴프레셔도 센 거를 아예 붙박이로 박아 놓을 계획이거든요. 지금 충전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다를 게 없겠죠 사실. 그래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쏘카 테슬라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이 쏘카와 테슬라와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그냥 저희한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쏘카를 통해서 테슬라를 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혹은 이번에는 쏘카를 통해서 테슬라를 사셨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이게 장기 렌트 상품을 중에 하나를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내 차량을 아무리 제가 렌탈샵을 하지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오토파일럿도 안 넣고 인수 조건도 이제 안 넣었었어요. 물론 인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결정할 수 있대요. 그 차량 인도 직전 3년 뒤에 결정을 해도 된대요. 그때 이제 인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향상된만 넣었다가 이것도 그냥 FSD를 다 넣었어요. 앞으로 차량 역시도 소유보다는 공유다 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개념 자체를 실현하는 그 프로젝트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로서도 되게 좀 기쁜 마음이 좀 있어요. 다음 달에는 이제 다른 차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무슨 쉐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랑 다른 뭐 포르쉐가 됐던 비슷한 급의 차량을 또 이렇게 바꿔서 탈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EV가 아니면 사실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뭐 그건 상황 봐서 좀 보고요. 오너들의 스토리 같은 경우를 저희도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걸 공유하고자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지금 개인적인 문의나 이런 걸로 받았을 때 카톡으로만 지금 한 5명 이상 문의를 줬고 바로 빌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죄송한데 기간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렌트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이제 플랫폼에 적용이 돼가지고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그냥 저희가 그냥 타야 될 것 같아요. 차주가 이제 그 렌탈료 책정을 할 수가 있대요, 하루 단위로. 근데 쏘카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차주한테 그런 권한을 맡기는 거죠. 덜 빌려주고 싶으면 비싸게 이제 올리면 되는 거고, 많이 빌려주고 싶으면 저렴한 가격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친한 사람한테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임의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든지
거부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차예요. 그런 설명들을 하나하나 해주고 앱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몇 킬로로 달리는지 참 모니터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좀 쉬울 것 같고요. 250km를 손으로 운전하는 게 이렇게 빡센 일인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물론 거기가 강원도 구간이긴 한데 진짜 마지막에 롯데타워 앞에서 딱 막혀버리니까 그때는 무슨 탈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퇴근하는데 퇴근 안 시켜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오토파일럿 아니면 난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20대가 출고가 됐대요. 20대가 전부였고 100 몇십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저와 차트크 2호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이 차는 앞으로 태권유사가 많이 탈 것 같아요. 충전 다 하고 위에 하이마트에서 안마도 좀 받고 음료수도 좀 먹고 그리고 와서 지금 완충이 되었습니다. 사실 75D는 이제 출시가 안 돼요. 다 기본적으로 100D로 나와요. 앞으로 더 용량 큰 것도 나오고요. 예, 일단 뭐 실사용자 느낌으로 봤을 때 뭐 75D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아까 잠깐 사운드 체크를 좀 해봤는데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우퍼는 은근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 중고음역대로 가서 아까 이제 음악 들어본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잡소리가 좀 있고 소리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해요. 좀 청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손실 음원도 좀 들어봤는데 모니터 스피커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좀 둔탁한 느낌이 나요.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무난하게 우퍼를 빵빵 틀면서 일반적인 그냥 유튜브 소리 뭐 그 정도로 들으면은 뭐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잡소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든 좀 잡고 싶긴 하네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오토파일럿을 못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을 타게 됐는데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그 기존 S90D를 타라고 한 100번 정도 선택지를 주어지면은 100번 다 노숙이를 선택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아무리 새 차고 새 차 냄새 좋고 아무리 깔끔해도 그 오토파일럿 잘 되는 우리 노숙이를 선택할 거예요. 예, 절대 오토파일럿 안 되는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요. 원 팀장님 어떤가요? 저한테 쏘는 거 아니죠? 많이 미안해. 내가 이 정도로 쓸 줄 몰랐다. 소감을 말해 주십시오. 블랙이 이쁜 거 같아요. 아, 그래? 네, 흰색이 더 이쁜 거 같아요. 아, 그래? 오히려 휠. 휠? 네, 휠 차이가 크네요. 휠 차이? 우리 노숙이가 이쁘긴 하지? 네. 응. 내장은 어때? 내장은 엄청 고급스럽던데요. 그지? 테슬라가 고급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자, 이 차는 엄연히 저의 자가용이기도 하지만 회사 차이기도 하지만 지금 소카의 차이기도 하고 공유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유 경제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테슬라를 소카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좋은 차를 렌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인터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체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가능하다. 깨끗이 차량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에어 컴프레서까지 있습니다. 이게 물만 있어도 굉장히 큰 효과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카케어를 받아야겠죠. 이건 정말 이 공용으로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클리닝이 서비스를 맡겨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냥 하는 걸로 했어요. 세차 프로 시작할 수 있어. 워시 프로. 카워시 프로. 기봉아, 아껴서 잘 타. 아니 뭐 누구 차로 아직 기명은 하지 않았지만 기명 운전자잖아 너도. MT 복지인가요? 물론 MT 복지이긴 한데